네, 그제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오늘 밤 돌아올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앞서 보고 오신 대로 조금 전 오산 기지에 착륙한 미군 수송기에는 비건 대표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 기자와 함께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티브 비건 대표 오늘 돌아올 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확인한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비건 대표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6시 34분에 오산 공군 기지에 수송기가 착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상대로 비건 대표가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아직 평양에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수송기 안에는 최소한 비건 대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비건 대표가 그제 평양에 갔을 때 과연 이게 당일치기 여행이냐,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또는 3박 4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국무부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모양의 수송기가 착륙을 밤에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사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부산했습니다. 그 수송기에 이제 비건 대표가 탔느냐 안 탔느냐 해가지고요. 근데 저희 YTN 취재진의 취재 결과로는 안 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취재만 하고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사도 보도한 데도 있어요. 비건 대표가 탔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같은 혼란이 재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훨씬 높게 봤기 때문에 아까 6시 반에 착륙한 수송기에 비건 대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 확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더 있어서 3박 4일이 되든가 아니면 오늘 밤 더 늦게 오든가 이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협상 대표단이 북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2박 3일 긴 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례적인데 뭐 하루가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뭐 이틀이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길어진다는 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협상의 특성은 비건 대표가 김혁철 대사와 이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이 주제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1박 2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사실 2박 3일도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긍정적입니다. 두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다음에 2박 3일보다는 3박 4일이라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 대표가 진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저로서는 이번 회담의 경우는 짧은 것보다는 길은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청와대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비건 대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정도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실입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자, 2박 3일 동안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실무 협상단이 들어온 사실을 아직 보도한 내용들도 없고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도 뭐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브리핑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내용은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도 그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쪽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서서 강정규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핵화 문제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표를 내놓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싱가포르 6월 10일 지난해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4개 합의가 나왔다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월 10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보면은 1번이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싱가포르 선언의 2조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짐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 조치를 할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신뢰 구축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선언 때는 주한 미군 유해가 이제 북한에 좀 있는데 미군 유해를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송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뢰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미 실무 협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양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자세하게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꽤 길게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3주도 안 남았습니다. 3주도 사실은. 안 남았. 네. 실무 협상이 그러면 그 3주도 안 남은 기간에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실무 협상은 지난 6월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요. 전날까지 실무 대표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또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상 두 정상이 담판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실무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합의된 사안을 정상에게 주고 정상들은 그냥 사인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상들이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 자료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말리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관련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어떤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시시각각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북한 언론의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8년에 개혁 개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면서 예. 즉각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몇 번이 있긴 했는데 아주 예외적입니다. 북한의 기본 언론은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추측을 한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이라고는 했지만 도시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다낭을 선호하는 것 같고 미국도 다낭을 선호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다낭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협상을 할 때 공관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공관이 있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낭으로 할 경우에 대사관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을 베트남 당국이 얼마나 실무 지원을 잘해서 해소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을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또 우리 측과 충분히 먼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식이 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